자, 일단은 뭐 2주간 멀리서 오셨는데 지금 뭐 하시는 일이 원래 뭐 자기 본업이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? 물론 뭐 지금 에어컨 청소업을 해보시려고 오신 거나 맞는데 혹시나 예전에 하시던 본업이 있으신지. 그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그 앞전에 했던 이런 이제 살아오시면서 하셨던 그 경험들이랑 그 다음에 에어컨 청소 일이 좀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일이셨는지. 네. 그리고 또 저희가 여름에는 물론 에어컨 때문에 큰 돈은 버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1년 내내 똑같이 바쁘면 참 좋겠지만은 예, 겨울에는 또 비수기지 않습니까? 그때 또 뭘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. 그럼 원래 하시던 일이 지금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신다라는 가정하에서 네, 교육을 일단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.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 뭐 내가 에어컨 청소를 좀 따라다니고 조금 안다 하시면은 제가 교육을 할 때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예 난 모르겠다, 완전 바닥이다, 지식이 없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.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내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. 예.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설명하면은 굉장히 좀 싫어하시죠. 왜냐하면은 아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. 그래서 제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. 진행해요. 보통 첫째 주는 그런 거예요. 에어컨 청소를 이제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에어컨 껐다 켰다만 할 줄 알았지 뭐 다른 건 해본 적이 없다 하시면은 일단은 에어컨이랑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. 사람이 우리가 모든 어떤 업무를 다른 뭐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처음에 뭐 생소한 일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려도 머리 안 들어와요. 뇌가 거부를 합니다. 네. 왜냐면 생소하니까. 뇌도 이게 생소한 거는 자꾸 거부를 하거든요. 들어도 까먹고 그게 정상이에요. 제가 봤을 때 한 3번, 4번 이렇게 알려드려도 여기서 말할 때는 하다가 전문 나서면은 다 까먹거든요. 뭐였더라 이러거든요. 그런데 이제 뭐였더라도 뭐 희미하게 그런 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. 그래서 첫째 주는 에어컨이랑 친해지는 시간, 이렇게 익숙해지는 시간이죠. 네. 그래서 첫째 주는 이제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에어컨 청소가 이런 거구나, 이제 그런 대략적인 걸 알게 되고요. 이제 2주차 접어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래 2주차가 더 바빠요. 저희가 첫째 주보다. 첫째 주는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조금은 좀 텀을 좀 두면서 쉬엄쉬엄 하는데 2주차부터는 뜯어볼 게 많으니까 상당히 바쁘거든요. 시간 부족해 2주차부터는. 네. 그래서 2주차가 오히려 더 많이 바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제가 교육을 여러 번 해보니까 물론 도저히 손재주하고는 안 맞으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. 네, 그런 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제가 일일이 옆에 붙어서 거의 떠먹여 드리듯이 해도 안 되더라고요. 안 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네, 한 2주차쯤 하면은 거의 웬만하면 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. 제가 가르쳐 보니까.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습득이 빠를 뿐이고, 네,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느리긴 해도, 그것도 또, 무조건 다 나이 먹었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, 네. 그리고 이제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의 이제 특징이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, 이제 이게 컴퓨터 다루는 게 잘 안 되시니까,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 제일 최전성기 때가 사실 컴퓨터라는 걸 보기도 힘들고 만져볼 일도 별로 없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제가 아마 제 또래 때가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요때가 이제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이렇게 다루고 게임 이런 거 하고 PC방 한창 할 때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제 생각할 때. 그래서
제 나이대 정도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, 이 보니까 50대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, 이러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를 못 다루셔서,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요즘은 전 산업군을 망라하고, 그러니까 뭐 음식점, 카페, 그 다음에 우리 에어컨 청소, 설치, 뭐 수리 아니면 건설 쪽 뭐 바닥에 뭐 저 도배 뭐 바닥에 뭐 그거 하는 것까지 요즘에는 누구 회사에 소속돼서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자기 개인 사업이라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업무가 저 홍보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옛날처럼 뭐 전단지, 현수막 이런 거는 이제 통하지도 않아요. 괜히 돈 낭비거든요. 에어컨 청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청소해? 청결.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청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청결보다 중요한 게 고장을 안 내야 돼. 고장. 예. 아니,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고객인데 기사가 에어컨 청소를 하러 왔어요. 그 기사가 보니까 깨끗하게 해줘. 막 진짜 내 마음에 쏙 들게. 그런데 이제 조립대에서 켰는데 작동을 안 하네. 분명히 하기 전에 잘 쓰던 건데 작동을 안 해. 그러면은 고객이 기분이 좋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그 순간 고장 작동을 안 하는 순간 이 청소 잘한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. 네네. 청소 기본 베이스는 청소 고장을 안 내는 거. 네. 그러니까 청소 잘한 거는 이제 그 순간에 고장 나는 순간 이제 아무 소용이 없고, 예, 당장에 지금 생각해 겨울이면 아무 상관이 없죠. 뭐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건데, 봄에도 뭐 상관이 없죠. 근데 지금 이 시기에, 7월, 8월 지금 척으로 떠서 죽겠다 하는 이런 시기에 고장이 나가고, AS 전화하니까 막 최소 일주일에서 뭐 한 달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은, 그럼 환장하죠. 네. 갖다가 머리채 다 뽑히고.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고장 안 내는 거. 그래서 고장을 안 내고 청소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깨끗하게 하는 방법. 네. 그래서 우리가 뜯을 때 초보자분들은 실수를 해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몰라요. 그게 더 큰 문제예요.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실수를 한 거는 금방 캐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지만 초보자 때는 이걸 알 수가 모르니까 내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고수들이 저 오래 하신 분들이 봤을 때 분명히 저거 잘못된 그건 돼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니까 그럼 내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돼도 내가 무슨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헤매고 내 막 1시간씩 2시간씩 거기서 뭐 뜯고 또 뜯고 또 뜯고 뭐 해보고 또 뜯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원인을 못 찾으니까. 예, 원인을 못 찾으니까. 수밖에.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게 네, 어쨌든 고장을 안 내는 방법. 네. 뭐 가끔 이제 에어컨 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리도 내가 좀 해보겠다.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좀 알고 나면은 수리도 좀 욕심도 나고 그런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설치, 수리, 뭐 지금 청소하고 지금 그 과정을 이미 셋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 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에어컨들은 이게 뭐 예전처럼 뭐 납땜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. 이제는 뭐 회로도 너무 복잡하고 기능들 많고 인버터라고 해서 이제 뭐 요즘 뭐 조절하는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회로가 복잡해서 예전처럼 뭐 납땜 좀 해서 이렇게 해결을 본다.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냐? 어떤 부속이 고장났는지 진단해서 그 부속을 갈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진단은 정상적으로 했지만 부속은 어디서 구할 겁니까?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는 줄지 안 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보통은 안 줘요. 부속을. 네네, 개인한테는 안 줘요. 네, 그래서 개인한테는 왜냐면은 이게 부속을 뭐 주면은 꼭 반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반품 안 된다고 분명히 그걸 하고도 반품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재를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거기 센터의 소장들이 개인한테 뭐 주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부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요. 네, 부품을 물론
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진주 4천은 아마 안 주지 싶어요. 제 생각에. 네. 그리고 설사 준다 해도 부품을 또 센터에 없는 경우에는 주문을 해야 되는데, 네, 그것도 그렇고.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된 거, 단종된 거. 부속입니다. 예, 그게 더 문제예요. 자, 뭐, 어쨌든 뭘 떨어뜨려서 깼든, 밟아서 깼든, 물이 묻어서 뭐, 퇴로가 탔든, 뭐, 어쨌든 고장이 났는데, 센터 가니까 그 단종이라고 뭐 부품 안 나온다고 그때부터 어떡할 거냐. 네. 그래서, 고장을 안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예,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. 그러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일단은 알아야죠. 뭘 어떻게 이게 어떤 건지, 이게 뭐 회로는 이게 용도가 뭔지, 아니면 뭐 기판에 보면은 꽂히는 커넥터마다 다 그게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일단은 먼저 알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교육받으러 오신 분한테는 절대 빨리빨리 이거 안 합니다.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되, 네, 천천히 하시되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빨리빨리 한다고 하다가 실수하면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그거 복구하는데 30분 걸립니다. 네, 그러면은 빨리빨리 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네, 그리고 고장이라도 나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. 그러면은 빨리빨리 한 거, 빨리빨리 해서 시간 아낀 게 의미가 없어요. 네, 그러기보다는 실수 안 하고 내가 그 각 가정에서 뭐 커넥터로 실수로 뭐 안 꽂거나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, 네, 한 번에 끝내야 돼. 딱 켰을 때 조립 다 끝나고 뚜껑 딱 닫고 켰을 때 한 번에 켜져야 돼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물론 뭐 실수 깜빡하고 뭐 PCB에 뭐 선을 꽂아야 되는데 안 꽂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. 네, 근데 이제 그런 실수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돼.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되고. 그래서 유튜브만 보고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기초들이 없으니까 이제 별 수 없어요. 그러면은 이제 실수해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. 실수해가면서. 실수를 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야죠. 그 과정에서 이제 고객한테 이제 욕대로 AS 한번 발생하면요,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큽니다. 고객은 지금 떠버 죽겠다고 당장 고쳐내라고 난린데 서비스는 안 되고, 네, 서비스 그 전화하니까 뭐 부품 단종이라고 그러고, 뭐 아니면은 뭐 부품은 있는데 뭐 한 달 뒤에 뭐 된다 그러고, 그러면 끼자마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. 개 중에는 뭐 아예 쌩까 버리고 그냥 잠적해버리고 전화 안 받아삐고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죠. 근데 우리가 계속 그래도 이 지역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질 거면 책임지고, 네, 이제 물론 뭐 긁어부스럼이라고 내가 완벽하게 해도 고장이 날 수는 있어요. 네, 그거는 사람 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예, 뭐, 저희 요 에어컨 뜯으실 때 부수는 건 괜찮습니다. 뭐 부러뜨리고, 당연히 초보자니까 뭐 부러뜨리고 깨먹을 수 있죠. 네, 그거는 상관없어요. 그거는 뭐 어차피 저거는 그 용도니까. 실수하시는 건 괜찮은데, 이제 혹시나 깨지고 부서지고 뭐 이유가 뭐가 있든 밟아서 깼든 실수로 깼든 뭐 저한테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. 그래야 제가 제가 저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뭐 다시 뭐 수리를 하든지 부속 갈든지 아니면 뭐 폐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거니까, 혹시나 저거 뜯으실 때 뭐 부서진 게 있으면, 네,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. 네, 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올해는 모르겠습니다. 올해는 좀 뭐 시즌이 좀 많이 지나가서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, 내년에 이제 이게 여름 아시다시피 지금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.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. 무슨 소리냐면 내년부터는 더 더워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과학자가, 외국의 과학자가 뉴스 보니까 아마 올해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다.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더울 거라고 그러거든요. 지금도 장난 아닌 게, 제가 작년에 또 물론 뭐 있고 그 작년에도 그랬죠. 저는 온도계가 있거든요. 이쪽에도 저쪽 사무실도 보면은
에어컨을 안 켰을 때 보통 실내 기온이 한 30도에서 32도 정도, 뭐 이 정도 돼요, 여기도. 에어컨 아무리 천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아서 한 30도, 32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작년까지도. 근데 올해는 여기 실내 기온이 34도, 35도까지 올라갔어요. 실내 기온이. 네. 뭐,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 온도가 아닌 거예요. 그렇지. 네네. 사람이. 인제 온도 36도인데. 그러니까 그리고 야외 활동 당연히 어렵고요. 그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어컨은 이제 예전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필수품인 거예요. 이제 앞으로 에어컨은 뭐 필수죠. 생존.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생명 유지 장치. 예, 에어컨이. 예, 그래서 요즘에는 온열 질환, 네, 온열 질환이 더 겁나다. 네. 그 실제로 올해도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데 일하시다가 그냥 픽 쓰러져서 그 길로 그냥 뭐 안녕인 거죠, 세상하고. 네. 저도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에어컨 없이 여기 갇혀있다 하면 저도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에어컨이 이제는 더 이상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없으면 살 수가 없다. 특히 원룸 같은 데 가보시면 2층, 3층, 4층 뭐 다 해봐도야.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1분도 못 있어요. 네, 막 가만히 있으면 막 한 30 몇 도 되니까요. 실내에 가만히만 있어도 막 땀이 막 기어도 쏟아지는데 그거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청소가 앞으로도 계속, 네. 그래도 에어컨 청소일이 말씀드렸듯이 장래성이 아직까지 있는 이유는 어쨌든 경기 탓은 어쩔 수 없어요. 경기는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뭐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에어컨 청소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쭉 이제 있을 거다. 왜냐? 아까 말씀드렸죠. 올해가 제일 시원한 달이라고요. 여름. 그럼 내년부터는 이 에어컨 없이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밤에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. 밤에도 실내 기온 에어컨 안 켜면 30도 넘어갑니다. 밤에조차도. 그래서 에어컨 청소 수요는 뭐 계속 있을 거니까 앞으로 뭐 은퇴라는 개념이 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실 수 있겠죠. 뭐 다른 직업은 AI로 뭐 대체한다 어쩐다 뭐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들 일은 그 길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. 네. 모르겠으면 진짜로 뭐 인공지능 로봇들이 진짜 사람처럼 생긴 것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사람처럼 말하고 이야기하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게 나올란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교육 끝날 때쯤 해서 장비도 그렇고 뭐 바로 현장에 가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장비 구입부터 세팅까지 다 맡아 해드리고요. 자잘한 거는 거의 더 해주시기라 해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2주를 마쳤을 때, 예. 네, 바로 현장에 가서 그 교육을 일을 청소를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뭐까지 해주게. 그게 저희 자 예. 여기 이제 구입해야 될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고요. 예.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본인 스스로 다 주문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주문이 좀 어렵다 하시면 제가 저하고 같이 뭐 저희는 어쨌든 저거 팔아서 뭐 마진을 하게 내린 게 아니고 이거 말 그대로 장비 구입하는데 도움만 드릴 뿐입니다. 그래서 뭐 저하고 같이 주문을 해달라거나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 이름으로 주문을 해서 비용만 입금하시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요. 이 장비 사셔야 될 게 목록이 쭉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스타일에 맞춘 장비 세트입니다. 그리고 배우실 것도 제 스타일을 배우시고 제가 저 노트 가지고 오셔서 적는 거는 상관없는데 예, 근데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. 네. 한번 적어놔면 더 머리에 들어가. 그렇지. 요즘에 손놈이.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게 예. 전문 나서면은 지금 오늘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전문 나서면 거의 한 7, 80%는 다 까먹어요. 예. 그건 압니다. 그런데 아니요,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까먹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. 예. 제가 또 이야기 드릴 거고 저 모델에 대한 거는 계속 앞으로 교육받는 동안 계속 이 모델명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.
아니면 불시에 제가 물어도 보고. 뭐 저희는 자격증 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오신 분은 자격증 따려고 온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? 예. 시험이 아니거든요. 예. 우리가 시험 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. 모르시는 건 상관없지만 제가 그래서 어쨌든 너무 외우려고 애쓰시지는 마시라고 해요.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들어가고는 기억을 못해요. 왜냐? 생소하니까 처음 본 거 아닙니까? 네, 처음 보는 것들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. 말을 두 번, 세 번 했다고 바로 이렇게 머리에 입력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두 번, 세 번 갖고는 안 되지만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한 일주일, 이주일, 뭐 한 달, 두 달 이렇게 보면은 다 머리에 다 외워집니다. 네,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달달달 시험 치듯이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. 예. 네네.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하시라고, 편안하게. 그럽니다. 요것도 무풍, 요게 무풍 클래식이라고 합니다. 품 클래식. 왜냐하면 원래 이게 오리지널 무풍인데 이제 아까 지금 여기는 없는데 사진에서 무풍 갤러리라는 게 또 새로 나왔어요. 그거는 요게 단점은 뭐냐면 그 개인이 청소를 하고 싶어도 이거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. 철망이 분리가 안 되니까. 이건 좀 전문적인 저희같이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돼요.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무풍 갤러리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새로 나오면서 그거는 앞에 철망을 따로 별도로 분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그거를 무풍 갤러리. 요거는 이제 기존의 무풍이라 그래갖고 무풍 클래식. 클래식이라는 게 고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무풍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바뀌었고요. 요거는 이제 무풍인데 이게 무풍은 다 삼성입니다. LG는 무풍 없어요. 삼성 무풍인데 이거는 무풍 슬림. 네, 슬림. 네, 그래서 이것도 켜면은 날개가 요리 열려서 어려운 모델이 아니에요. 굉장히 쉬운 모델이고 요것도 이제 조립하는 순서가 좀 있거든요. 뭐 이제 뭐 꼭 그렇게 조립해라 이건 아닌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조립을 하셔야 조립이 좀 편해요. 뭐 어떻게 조립하든 어느 부분에 달리든 상관은 없는데 네, 어쨌든 순서대로 하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. 제가 하는 기준으로 하니까. 네.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위아래 모터부터 하나씩 조립을 하셔야 돼요. 펜모터부터. 네. 어쨌든 지금은 아직 배우시는 단계니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겠지만 다음 주 되면은 이제 혼자 다 해보셔야 돼요. 여기 보시면 이게 가운데 있는데 여기 좀 맞추셔야 돼요. 네. 가운데 좀